네, 반갑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마감이 끝났네요. 1분기 끝났고요. 이번 달 끝났고 이번 주 끝났습니다. 자, 다행히도 지금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상승세로 분위기를 잡아줬습니다. 1분기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겠고요. 또 실적 발표가 이제부터는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줬고요. 자, 그 부분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대되는 것으로 확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의 포지션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약간 산재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계좌가 그래도 좀 올라오는 형태로 마무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계좌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우호적인 환경은 시장이 상승을 해야지 만들어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2476입니다. 2500포인트 돌파가 이제 다음 달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자, 2500포인트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 자, 박스 하단을 돌파하는 그런 박스 상단이죠. 박스를 돌파해 나가는, 즉 바닥을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2500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500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2700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대에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25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오르냐 못 오르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다시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매집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쭉 사들이다가 잠깐 쉬기도 했었지만 다시 또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4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준다라면 지수는 2500포인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팔아먹었던 물량 이상으로 매수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주가가 상당한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4월달에 나올 경제지표만 좀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4월달 경제지표는 아무래도 금리 동결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는 뭐 나쁜 소식은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만기일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오늘은 매매를 한번 보시면 아침에 떠서 시작했죠. 아침에 이제 쭉 끌려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누워버리죠. 이게 뭐냐면 아침에 떠서 그리고 오후에 변동성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상승세를 보였다면 오후에 슬그머니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게 거의 대부분 정상인데 오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매수를 하기도 적합했고 매수하지 않는 것이 또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떨어져야지 매수하기가 좋은데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애매할 때는 그냥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놔뒀다가 내일 이제 미국 상황들 보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대응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막판에 조금 끌어올려줬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계속 약세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걔네들 계속 강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보합으로 마무리됐죠.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일단 끝났다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끌어오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 매수가 몰리다 보면 중소형주들은 약간 주춤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5천억을 삽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조금씩 팔다가 그냥 확 사들이는 겁니다. 일별 현황 보시면은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왔느냐, 매도가 지금 보면은 찔끔찔끔 있었어요. 940억, 뭐 400억 이런 식으로 매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5천억이 훅 들어온 거죠. 그리고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3월 20일경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였던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확장해줬다는 부분들은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상승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보시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밀어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긍정적입니다. 자, 코스닥 쪽에는 매도가 1,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를 마지막에 좀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순 매도가 좀 확장된 상태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쌍끌이 매수라서 7천억이 넘게 순매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온 물량입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시총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1.2% 상승했죠. 그래서 좋은 흐름도 보여줬고요. 64,000원을 넘겨버렸네요. 와, 이 정도면은 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추세 상승이 지속된다. 추세를 가지고 봤을 때 채널을 만들어 보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6만 한 7, 8천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 뭐 시장에게는 좋긴 좋은데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다시 단기적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생각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땐 그냥 놔두셨다가요. 쭉 들어와서 또 지지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는 전략이 좋겠죠. 자, 하이닉스 오늘 보합으로 끝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횡보 흐름으로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또 플러스가 나왔고, 오늘 특별히 또 포스코 홀딩스가 강하게 올랐죠. 오늘 15%까지 올랐다가 장 막판에는 좀 떨어져서 8%대 마무리됐는데 실제로 지금도 조금 많이 올라온 편이죠. 지금 오늘은 한 36,0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적당하다 볼 수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오버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따라붙어서 지금 시총 12위까지 올라갑니다. 21조가 넘어가네요. 네, 상당히 강한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어느새 따라와서 지금 14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죠? 자동차도 오늘 다 올랐고요. 기아, 현대차, 기아차 다 좋죠? 네,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SK이노베이션 좀 떨어져 있고요. 한국전력, 전기세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향후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세를 당장 올리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가을 때도 올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누워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의지를 좀 표명을 해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 다 올라와서 끝났어요. 네, 보합입니다. 강해요. 그리고 이 자금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LNF 쪽으로 확 넘어갔는데 LNF도 다 신고가 나왔죠. 31만 4천원 딱 치고 올라와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요런 식이에요. 근데 글쎄요,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못 올라가면 LNF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 분명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종목군으로 자금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2차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돌 때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이 안 빠져야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순환매고 나발이고 없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고평가 논란 약간 들어가면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경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도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아침보다는 나았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막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흐름들이 좋게 만들어졌고요. 게임주들 아침에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흐름들 좀 나쁘지 않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분위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은 변동성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당장 부담을 줄 만큼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개별주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개별주들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480개 코스피예요. 482개, 하락 종목은 410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좀 우세해 보이죠. 근데 코스닥 넘어가면은요, 508개와 1004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합치게 되면은요, 하락 종목은 1400개, 상승 종목은 90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자, 오늘 장이 그렇게 좋았냐? 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개별주 쪽의 변동성만 좀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계좌는 플러스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자, 상승률 종목들 볼게요. 오늘 상승 상위 종목을 보시면 RF세미가 상한가 들어 뭐야? 얘 갑자기 네.
준비를 잘 해놨었네요. 쫙 치고 들어가서 막 치고 올라가 3,800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7,800원까지 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요즘에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AB 프로바이오, 그 다음에 G2 파워, 자이글이 오늘까지도 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도기현이 19%나 올라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이고요. 자, 이제 10% 이상 올라간 종목은 15개나 됩니다. 제법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리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가시면 0.8%밖에 안 돼요. 즉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만약에 계좌가 올라갔다 그럼 더없이 기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미코가 20% 하락했고요. 윈텍, CNT85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10% 하락한 종목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실바스 AI 같은 경우도 좀 떨어져 있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실바스 AI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지선 때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락 포인트는 2.75입니다. 빼더라도 한 마이너스 한 1.7 정도는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이렇게 이런 흐름을 타고 갔다라면은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성적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형주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추세가 좋은 종목군들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계좌 상황은 일단 플러스가 났다. 그러면은 오늘은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 동향 봅니다. 기관 쪽 움직임은요. 레버리지 매수 들어왔고요. 기아, 삼성전자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들어가 있고요. 화장품도 들어가 있고 뭐 골고루 다 들어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KT 오랜만에 다시 매수하는 모습 반등이 조금 나가네요. 자, 고퍼스 매도였고요. 하나갤러리아, 하이닉스,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들어가서 그걸 생각합니다. 네, 에코프로벤 포함되어 있고요. LNF는 매수가 들어갔네요. 금융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레버리지 쪽 삼성전자 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가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주도 쌌죠? 네, 은행주도 매수하고 있고요. 자동차까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올라갈 종목들 쪽에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퍼스 집어 던졌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거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특별하게 뭐 이쪽에서 매도를 본다기보다는 매수를 좀 많이 한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3,200억 삽니다. 와, 엄청나게 사들이네요. 자, 3,200억. 자, 이거는 뭔가 마음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포스코 케미칼, SDI, LNF까지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벤도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네, 그 다음에 기아, LG화학, 현대차, 자동차 쪽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신고가 나오는데 분위기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하나솔루션 매도 있고요. 에코프로 매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은데 계속 매도하고 있네요. 삼성 SDS도 매도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물량 자체가 이제부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역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단기 차익 실현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코퍼스 매도를 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장세로 좀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약간의 키 맞추기 나온다고 그랬죠. 자, 코스닥이 여기서 멈춰 있거나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코스피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2500포인트 돌파는 코스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편안한 주말 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죠. 느긋하게 마음 먹으시고요. 시장이 일단 상승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2500포인트 돌파. 근데 2500포인트 돌파가 나오더라도 뭐 시장이 아주 좋아진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270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완충 구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2700포인트부터는 수월하게 계좌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간대. 자, 지금 최하층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하나의 점프대 구간이 나오는 건데 이 구간으로 빨리 진입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1분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3월달 한때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일단 수고 많으셨는데, 자, 일단은 털시고요. 다음 달부터는 실적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다 잘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